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와의 2020-21 시즌 프랑스 리그1 2라운드였는데 시종일관 양팀의 신경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정팀 마르세유가 전반 31분 선제골을 넣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양팀 합쳐 모두 17장의 경고가 주어지며 눈뜨고는 보기 힘든 거친 경기였는데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선수들이 뒤엉켜 주먹과 발기질을 주고받으며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 브라질 출신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도 마르세유 알바로 곤잘레스의 뒤통수를 가격해 퇴장당했습니다. 이후 양팀 선수 합쳐 5명이 퇴장당하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이마르는 경기 후 곤잘레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유일하게 후회가 남는 것은 곤잘레스 얼굴을 한 대 때리지 못한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네이마르는 곤잘레스가 자신에게 원숭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네이마르의 편을 들며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서 상대의 말을 알아내는 독순수를 이용해 곤잘레스의 원숭이 발언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논란이 일자 프랑스 징계위원회는 독순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종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마르가 상대팀 일본인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에게 오히려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가 사카이 히로키를 향해 똥같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방송 엘 파르티다소 데코페는 20일 마르세유 구단이 입증할 영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팬들은 네이마르를 향해서 거침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열받은 중국 팬들은 네이마르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네이마르 마음에 일본 사람은 중국 사람인가? 자신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정작 아시아 사람을 인종차별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일본인은 더욱 화를 내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일본 네티즌들의 침묵을 질타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오랫동안 유럽 무대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들은 수없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해왔고 이런 거친 그라운드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이 옆나라 영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이 무려 4골을 몰아넣는 맹활약을 한 것입니다. 이날 활약으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라 손꼽히는 EPL 파워랭킹 1위에 올라서고 영국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팀 동료 해리 케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25일 열린 유로파 리그에서도 1골 2도움을 올리며 최고의 실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분노했던 중국 팬들은 유럽 축구에서도 최고로 우뚝 선 손흥민을 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때 스페인에서 뛰는 중국의 축구 스타 우레이를 손흥민과 비교하곤 했지만 이제 손흥민과 우레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그가 만약 중국인이었으면 이라면서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팬들도 손흥민의 플레이에 흥분하며 손의 파워와 스피드는 아시아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 소니는 정말 얼클이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4골인가? 이건 한국인이라도 30년 정도는 뛰어넘을 선수가 안 나타날걸. 역시 손흥민에게 일본 대표가 되어달라고 하자. 중국과 일본은 자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최근에는 인종차별 발언까지 듣는 등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엄청난 활약에 마치 자국의 선수가 활약한 듯 같은 아시아 선수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도 그동안 수없이 인종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지난 아스널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에 대해 아스날 팬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중계 중 DVD 나간다라며 버젓이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오고 토트넘의 공식 SNS에서는 눈은 어디에? 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마존에서 방영한 토트넘 다큐멘터리에 인종차별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동료 선수 요리스와 언쟁하는 장면에서 요리스의 발언은 모두 자막 처리했지만 손흥민의 발언은 그냥 소리침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인종차별이라고 분노하며 아마존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14일 공개한 본편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발언이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끝없는 인종차별적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유럽에서 최고의 실력 외에도 인성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담당한 한 기자는 손흥민에 대해서 자신이 40년간 축구 담당 기자를 맡아왔지만 손흥민이 가장 품성이 좋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손흥민 주변 인물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일부 교만하고 이기적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선수와는 전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을 일면에 내세우며 실력보다는 인성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달리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에 투자하고 결혼까지도 은퇴 뒤로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부모에 대한 효심을 칭찬하며 이 때문에 개인 성적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6일 손흥민은 프리시즌 와퍼드와의 친선전에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골대가 아닌 우리 편 골대로 100m를 역주행해 골대에 들어가는 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승점도 없는 친선전, 최후의 순간까지 스프린트하는 저 선수를 보라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지난 7월 뉴캐슬전에서 골을 넣은 후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기뻐하기보다는 당시 동생이 숨지며 충격에 빠진 동료 오리에를 위로하는 장면을 보여줘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본 매체 넘버앱의 이가 유이치 기자는 손흥민과 인터뷰를 시간 때문에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손흥민이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은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손흥민의 예의 있고 배려 있는 모습이 크게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뉴스포터 신화는 경기가 끝난 후 한 꼬마 팬이 나는 당신의 경기를 40번째 보고 있다. 내가 당신의 유니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이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보고 그 꼬마 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손흥민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 기브미 스포트는 지난해 EPL 최종전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가 동료 아이들과 친절하게 놀아주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게 바로 손흥민이 가장 사랑받는 축구 선수 중 하나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두고 경기장 위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밖에서는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토트넘의 무리 에서 14,812T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선박을 인도했다. 이 선박은 당초 다음 달인 2020년 10월 인도되기로 했었지만 일정보다 빨리 조기 인도가 됐고 CMA CGM의 용선이 된다. 하나금융투자의 현대중 CMA CGM LNG 추진 컨테이너선 조기 인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선서에서 건조되고 있는 또 다른 CMA CGM의 23,000T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11개월째 인도 지연되고 있고 사실상 LNG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현대 3호중공업에서 인도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전세계 대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선주사인 CMA CGM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인도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인도받아 운항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조선업 간의 현저한 기술력 차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선박의 내용 인수를 보통 25년을 가정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신조선으로 계약되는 선박은 IMO 2050 룰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엔진 기술사들은 2025년 신조선 계약 선박의 탑재된 아모니아 추진 엔진 개발에 착수를 했고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출시가 될 것이다. 조선업계의 현장에서는 선박 추진 연료와 추진 체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LNG와 LPG에서 더 나아가 암모니아를 고려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암모니아 추진 체계를 탑재하는 선체 설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석유 연료는 더 이상 조선업계의 현장에서 오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 사무중공업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인도 소식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 후에 대규모 컨테이너선 교체 수요를 이끌 것을 말한다. 특히 중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 지연 상황에 대해 해외 선주사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선박 교체 수요는 거의 대부분 한국 조선소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하나금융투자의 박무현 연구원은 현대 사무중공업은 다음 달 인도하기로 한 14,000
이행정과 사행정 모두 LNG 이중연료 엔진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행정 엔진에서 LPG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설비는 선박의 청정 대체 연료 전환에 따라 LPG와 디젤 연료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엔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선박에 LNG 외 LPG를 공급함으로써 황산화물과 같은 유해한 배기가스 방출을 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실제 LPG를 사용한 이중연료 엔진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할 때보다 질소산화물 20에서 30%, 황산화물 90에서 95%까지 적게 배출한다고 하니 국제회사기구 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울산 본사에서 덴마크만 디젤 터보와 선박 추진용 이중연료 엔진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세대 이중연료 엔진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LPG와 디젤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6,000마력급 이상 대형 선박 추진용 LPG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고 상용화에 애써왔습니다. 이번 생산 설비 구축으로 현대중공업 엔진, 기계 사업부는 현대미포조선의 9,600마력의 7,159kW 엔진을 시작으로 양산에 돌입, 이달 말 LPG 가스 공급 장치 설치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또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샤프트 제너레이터도 다음 달 말 3만 마력, 22,371kW 엔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프트 제너레이터는 선박 엔진과 연결된 추진축에 발전용 호일을 설치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발전할 수 있는 장치로 해당 장치를 선박에 적용할 경우 약 800kW급 발전기 1대 용량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LPG